자, 그런데 2월 26일 날 뭐가 시행이 됐죠? 스트레스 DSR이 실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가 이제 줄어들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자,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은 집을 사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이제는 줄어든다라는,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이제 월간 사용자가 이제 100만 명이 넘은 부동산 앱 리치고를 하고 있는 데이터노즈의 김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집값을 이제 보여주는 데이터를 한 3가지 가지고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KB 부동산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KB 부동산 데이터를 보니까 요 십자선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가 이제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왼쪽으로 가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고, 밑으로 가면은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 10월 달 정도부터 변곡점이 나타났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으로 여전히 가고 있는 게 충북이에요. 그래서 충북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위로, 그래서 매매가 전세가 여전히 좋고, 강원도 같은 경우도 지금 괜찮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1월 달 초부터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매매가는 계속 이제 1월 초부터 떨어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계속 왼쪽으로만 가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매매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니까 전세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가는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떨어지고 있고요.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밑으로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즉 전세가마저 세종은 12월 말부터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지금 10월 달부터 매매가가 계속 떨어지고만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제일 안 좋은 데가 대구, 부산 이런 데가, 경북 이런 곳들이 매매 전세가 둘 다 떨어지는 이런 지금 지역으로 보이고 있고요. 근데 KB 부동산 데이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너무 좋지만, 너무 좋은 데이터였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다 보니까 너무 또 시장상에 확확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묵직한 그런 데이터로 자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한국 부동산은 지수 데이터가 좀 더 실거래가를 빨리 반영을 한 데이터인데, 자 이거를 보니까, 자 충북 같은 경우는 아까 KB 데이터로 보니까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충북을 보니까 12월 25일에 고점을 찍고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즉 충북도 꺾이고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조금 꺾이다가 이제 1월 중순부터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대전도 하락, 서울 하락, 경기 하락, 세종도 하락.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전부 다 하락하고 있어요. 다만 전세가가 상승하는 지역은, 괜찮은 지역은 충북, 강원, 대전, 경기, 서울, 뭐 요종, 인천 이 정도만 지금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매매 전세가 다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매가는 지금 거의 다 빠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예, 요게 최근에 이제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거품이 너무 심해요. 거품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 거품 데이터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23년 초반 데이터를 한번 봐볼게요. 왜냐면 이제 이게 정부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23년 2월, 3월로 볼게요. 3월로 보고 1월 달부터, 왜냐면 이제 이때부터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좀 반영이 되는 한국 부동산은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한국 부동산은 데이터를 봐도 3월 달까지 여전히 지금 하락으로 나와요. 네, 여전히 다 지역들이.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1월 달부터 반등이 시작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장 좀 빠르게 반영이 되는 리치고 시세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AI 기술로 최근에 이제 실거래가 실시간으로 집계를 해서 보여주는 건데, 자 보시면 얘를 보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이미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그쵸? 경기, 서울 다 오른쪽, 인천. 그래서 리치고 데이터를 보니까 이미 1월 달에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의 효과들이 23년 1월 달에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1월 3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타났던 거고,
또 최근에도 또 부동산 뭐 신생아 특례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4년에 1월 달부터 지금 데이터로 어떤지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종이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전남, 경기, 서울, 이런 부산, 물론 서울하고 부산은 아주 미약하게 떨어지고 있고, 근데 경남이나 경북이나 충북이나 울산이나 제주나 전북 이런 지역들은 지금 오른쪽으로 매매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반영되는 리치고 시세로 봤을 때는 일부 지역들에서는 지금 24년에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자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여전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 이게 가장 최신 데이터를 보니까 뭔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네, 자 이게 이거를 알려면은 수급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데 집계되는 이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 KB부동산에서 집계되는 너무너무 좋은 데이터고요. 자 그런데 이 데이터는 보통 월요일날 집계를 합니다. 월요일날 집계를 해서 그 주 금요일날 공개가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 설 연휴가 24년 2월 12일 즉 월요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집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19일 날 집계가 돼서 23일 날 통계가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최신 데이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한 2주 동안에 누적돼 있던 게 이게 그리고 보통 설 전에는 거래가 이런 게 활발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설이 좀 지나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반영이 돼서 이렇게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다. 자 이거를 보면은 전국에 지금 이제 수급이 있고 거래 동향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지역들이 많아요. 세종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경북, 울산, 뭐 경남, 서울, 제주, 전북, 전남, 강원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전부 다 오른쪽으로 즉 매매 수급도 좋아지고 위로 올라가면 전세 수급도 좋아지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크게 봤을 때는 여전히 아직 시장이 아직 냉랭합니다.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뭔가 지금 좋아지는 방향 쪽으로 가고는 있다. 그리고 여기에 거래 동향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수급은 좋아지는데 거래가 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실거래가 거래량 통계보다 더 빨리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게 이 거래 동향 데이터를 보시면 되는데, 이 거래 동향 데이터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위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 오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즉 매매 거래량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위로 전세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서울, 인천, 경기, 울산, 경북, 세종, 부산, 그리고 대구, 충남, 강원 뭐 거의 대다수의 지역들이 전부 다 위로. 그래서 일단 전세 거래량이 가장 많은 서울을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장 물론 이게 2주가 누적이 된 겁니다. 2주가 누적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도 이제 거래가 지금 꽤 많이 증가를 좀 하고 있다. 전세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세 거래도 지금 다시 늘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거죠. 거래가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시장이 조금 풀려가고 있다라는 걸로 지금 볼 수가 있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자, 2월 26일 저희가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날짜가 지금 2월 28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2월 26일 날 뭐가 시행이 됐죠? 바로 스트레스 DSR이 실시가 됐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뭐냐면 한마디로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네, 요게 이제 단계별로 시행이 돼요. 일단은 주택담보대출만 시행이 됩니다. 자, 근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가 이제 줄어들거든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자,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은 집을 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사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즉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유동성을 지금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단계별로 6월 달에 또 풀리고, 이게 지금은 담보대출만 하지만 신용대출, 그리고 아직은 전세자금 대출까지 DSR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아직이 결정이 안 됐는데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100% 시행이 됩니다. 단계별로 일단은 뭐 이 스트레스 DSR을 50% 적용했다가 나중에는 100% 적용했다가,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대출의 한도를 줄이는데 이거를 갑작스럽게 줄이면 이거를 뭐
대환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인데 이제 시장에 좀 충격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그럼 이게 얼마만큼 감소가 되느냐? 본인의 연봉이나 연봉보다 살짝 높은 수준까지 한도가 줄어들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연봉 1억만 해도 좀 한도가 꽤 많은데, 자, 연봉 1억이신 분들은 1억에서 한 1억 한 3, 4천까지 한도가 줄어듭니다. 신용대출 말씀. 아니요. 전체 대출이. 전체 대출, 주택담보대출까지. 예.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다 해서 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이제. 네. 예. 왜냐면 지금의 가계부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이제는 줄어든다라는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설 연휴 끝나고 2주 동안의 어떤 이게 누적이 돼서 지금 데이터상으로 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일단은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된 26일 그래서 이번 주 이후 그래서 앞으로의 한두 달의 데이터를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만약에 이때가 지났는데 여전히 거래량이 늘고 뭔가 또 시장이 살아난다. 네. 그러면 단기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네. 하지만 그게 아니면 이제 시장이 생각보다 에너지가 별로 없는 거죠. 제가 왜 누누이 이렇게 가격 거품이 심하냐, 왜 지금은 대세 하락장 중에 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다 리치고 앱에 들어오셔가지고 PC 화면에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엑스퍼트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그럼 시도 분석으로 들어가서, 그럼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지금 비싼지 싼지를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주택 구입 부담 지수와 바로 주택 구매력 지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이 있고요.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서울의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즉 한 달에 대출 껴서 내가 집을 사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얘가 지금 여전히 지금 330 정도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평균이 250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 달에 지금 서울에 아파트 살면 한 달에 대출이자 얼마야 돼? 이게 지금 330만 원이라는 거죠. 너무 높죠. 너무 높죠. 근데 이게 가장 높았을 때가 21년 12월 달인데 이때가 387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보단 싸죠. 이때보단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환상에 젖어 있어서 이거 다시 그때 가격으로 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250이고요. 얘가 가장 저평가됐을 때 2013년 하반기, 2014년, 2015년만 하더라도 170이 안 됐습니다. 한 달에 한 170만 원 내면은 서울의 아파트 살 수 있어요. 그 정도면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면 어때요? 조금 좀 부담스럽게. 부담스럽지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한번 그래. 평생 내 집이면. 네. 근데 이게 지금 33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품이 결론적으로는 빠질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미 대출은 너무 많이 지금 받아놔서 가계부채나 지금 기업부채는 역사상 GDP 대비해서 최고고,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다 스트레스 DSR도 시행이 되고, 그러니까 시장에 더 이상 이 시장을 떠받쳐 줄 수 있는 이런 없는 거예요, 수요가. 그래서 가격은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어느 지점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미 연끌할 사람들이 이미 20년, 21년에 다 연끌했고 그 다음에 특례 대출 23년에 시행이 되면 거기서 마른 수건 또 한 번 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신생아 특례로 또 마른 수건 또 짜죠. 근데 그래도 마른 수건 짜도 거래량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